이렇게 하면은 그 스크럼 같은 애자일 방식의 프로젝트 관리를 좀 CCPM이 주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환경에다가도 한번 그 활용을 해서 어떤 CCPM의 어떤 뭐 가치랄까 아니면 활용성을 높여볼까 하는 그런 쪽에 사실 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뭐 스크램이 좋냐 CCPM이 좋냐 절대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저는 뭐 TOC를 하다 보니 또 프로젝트 관리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그 프로젝트 CCPM 방식의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에 그 스크럼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에 그 얻었던 그런 어떤 그 노하우나 메소돌로지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CCPM에서 좀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CCM 환경에 맞는 어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만들어 더 좀 발전을 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인바이런먼트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 스크럼의 인바이런먼트와 CCPM의 인바이런먼트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방금 우리 이제 그 스크럼 마스터이시고 상당히 좀 그 분야에서는 상당한 리더에 해당되는 우리 박준표 씨가 이제 좀 인트로덕션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CCPM이 주로 지금까지 쓰였던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어떤 제품 개발이나 건설공사 같은 거, 뭐 조선소, 뭐 이런. 그럼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의 환경과 그 개념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 같겠냐? 소프트웨어는 사실 뭡니까? 제품 책임자가 뭐 이거 좀 만들어 주세요 해서 했는데 만들어가지고 뭐 아니 그거 아니고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말은 했지만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잘 만들었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거기에 적합하게 이런 스크램 방식이 어필을 해서 지금까지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근데 배 만들 때 선주가 대충 이야기하고 만들어 주세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환경이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고객 요구 조건이 자주 바뀔 수 있지만 여기서는 거의 변동이 없는 거예요. 계약할 때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서는 납기를 어떻게 보면 고정시키고 어느 정해진 기간까지만 해서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해야 될 일은 딱 정해져 있고 정 힘들면은 납기를 좀 연장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그 규격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스크럼 환경에서는 담당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CCPM 환경에서는 멀티 디시플리너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뭐라고 해요? 박지성 같이 이게 멀티플레이가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전문 분야가 딱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이 뚜렷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뭐 그려서 좀 구분을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CCPM에도 이런 애자일 인바이런먼트, 스크럼을 저는 이제 애자일의 하나로 보고 이런 인바이런먼트가 많이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고객 요구사항이 자꾸 변동이 옛날보다는 많아졌어요.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발주 낼 때는 이랬는데 발주 내고 나서 또 이게 좀 해줄 수 있냐고 이런 변동성들이 많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정 작업이나 재작업 같은 것이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양 확정은 늦게 주면서 독촉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주지를 안 하고 나중에 독촉만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뭐 어떤 고객이 그러든 어떤 앞에 부서가 그러든 간에 그랬을 때 이런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나눠가지고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하고 요거는 안 왔으니까 나중에 하고 원래 계획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그 태스크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태스크가 바뀔 수 태스크 자체가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CCPM 환경, 이런 제품 개발이나 큰 공사나 이런 데서도 이런 어떤 그 변동성, 고객의 요구사항이 이런 것들이 마치 그 소프트웨어 애자일 환경하고 비슷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스크럼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유심히 좀 들여다보니까
에센스가 뭐냐?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의 애자일 방식의 에센스가 뭐냐 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하나는 과업 변경을 좀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바뀌는 것을. 근데 여러분 그거 즐거울 사람이 누가 있어? 하고 있는데 바꿔주면 즐거울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아까 그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은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데스크보드도 뭐 제품 책임자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더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서울 FC가 나가면서 그래도 뭔가 더 잘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과업이 변경되더라도 컴플레인 안 하고 고객의 요구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즐겁게 바꿔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마인드가 여기에 상당히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 배정을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조정을 해간다. 지금 여기에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어떤 제품 백로그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제품 백로그를 가지고 나눠가지고 이게 지금 스크럼 백로그가 돼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태스크들이 이제 어떤 게 좀 더 세부적으로 세분화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여기 붙어서 일을 할 거냐? 뭡니까? 스프린트 회의 때마다 요번에는 이 일에 누가 하고 이건 누가 하고 그 자원 배정이 미팅을 할 때마다 바뀔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선 이것부터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검사하고 또 회고는 또 같이 하고. 이 자원들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배정이 이렇게 유연하게 된다. 근데 아까 제가 오전에 특강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커패시티를 늘리는 방법 중에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리얼로케이션입니다. 자원을 다시 재배정하는 상황에 맞추어서 그게 커패시티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CCPM 환경에서도 이런 게 좀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장점을 CCPM 환경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모디파이를 하면 좋겠냐. 자, 지금 초점은 CCPM을 어떻게 모디파이하면 좋겠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스크램 이렇게 바꾸라는 지금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스크램보다 CCPM을 하세요. 뭐 이야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스크램 애자일 방식을 적용할 거냐, CCPM 방식을 적용할 거냐 하는 것은 판단은 거기에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특성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다만 CCPM 환경이라도 이런 애자일 환경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좀 더 다이나믹하게 유연해야 돼요. 근데요, 퍼트 CPM에 비해서 이 종전의 퍼트 CCPM은 엄청나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그런 유연성을 더해보자. 어떻게 더하냐? 이런 아주 좋은 스크럼의 좋은 그런 장점을 살려가지고 해보자. 여러분의 인바이러먼트가 뭐냐? 만약에 이렇다면 작업에 선후관계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과업들이 많고 과업들이 자주 추가되거나 삭제되고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해. 또 협업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는 것이 좀 기대가 돼. 또 사양 확정이 늦어져가지고 과업을 재정의하는 거 많다. 하나의 과업을 진행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으로 나누어가지고 쪼개가지고 다시 하던가 또는 여러 개의 과업을 동시에 조정해가지고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환경이라면은 지금 CCPM이나 포트 CPM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환경이 많이 발생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금부터가 이제 제가 조금 생각한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림이 썩 예쁘진 않아요. 자, 이만하면 내 실력으로는 예쁜 건데 자, 여기에 이제 이건 이제 CCPM 환경입니다. 여기 어떤 태스크가 있어요. 사실 그 태스크를 더 잘게 이렇게 쪼개다 보면은 이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선호 관계가 불명확하던가 이걸 먼저 할지 저걸 먼저 불명확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재작업, 추가 작업이 여기 막 들었다 나갔다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사양 변경이 있고 또 과업을 재정해. 여기에 상당한 그 소프트웨어 환경과 같은 그 유동성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저기 사장님, 조선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큰 태스크를 잘게 쪼개놓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것만 챙기겠죠. 네? 아니면 프로젝트 전체만 챙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무자들은 왔을 때 이런 변동성이 크다고 말이에요. 또 멀티 프로젝트 환경에서는 어떠냐? 이제 여러 개로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제가 지금 이 버추얼 드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뭐 병목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프로젝트를 이렇게 쭉 진행하는데 어느 하나의 딱 태스크가 이게 병목이다. 이게 뭐 캐파가 제일 적어서 힘든 공정이다. 어느 하나의 자원만 딱 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특히 조립이 되는 그런 구역에서는 하나가 말썽을 부려서 그 어떤 페이스가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말썽을 부려요. 그러면은 어떤 그 단계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구역을 잡아가지고 그 전체를 여러 개의 어떤 그 집단의 태스크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그걸 전체를 병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버추얼 드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좀 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그것을 멀티플 프로젝트를 생각할 때는 어느 하나의 자원만 생각하는 하나의 페이스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큰 좀 더 영역의 버추얼 드럼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추얼 드럼을 확인하면서 어디를 버추얼 드럼으로 잡을 거냐 이런 확인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파이프라인을 하고 그랬을 때에 이 복수의 과업들이 이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돼. 아까 싱글 프로젝트에서는 요거 하나만 했으면 됐죠. 근데 버추얼 드럼으로 전체를 잡으면은 이게 더 많아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맥 센스 합니까? 이거는 뭐 제가 어디서 확인을 했다기보다 아무튼 그러한 환경이 에자일 환경이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자원을 동적으로 배분해서 그거를 헤쳐나갈 거냐 그 말. 나는 이것만 합니다. 다른 거 안 해주면 나는 못 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뭔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갖췄을 때 캐파가 커진다고 말이죠. 설비 투자하지 않더라도. 자, 그래서 이 버추얼 드럼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중 프로젝트 환경에서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다는 개념인데 주로 어떤 인테그레이션 포인트 이렇게 모이는 곳. 왜 모이는 곳은 하나만 말씀을 부려도 전체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과업, 자원, 기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얽혀 있는데 경영자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싱을 하는 것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TOC 입장에서 보면 참 중요한데 포커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영자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데 재작업이 많이 일어나고 문제제기를 특별팀이 구성되는 거 문제제기로 엔지니어를 부르는 거 아무튼 말썽이 많은 어떤 그 에어리어 단계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버추얼 드럼이라고 그러고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너무 많으면은 이 프로젝트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자 여기에 변동성이 크다고 말이에요. 버추얼 드럼에. 오케이? 멀티플.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아까 오전에 그랬던 그림인데 이런 버추얼 드럼을 잘 관리를 해서 뭔가를 다이나믹하게 리소스를 리얼로케이션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스크럼이 굉장히 좋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환경이 굉장히 좋지만 CCPM 환경에서 봤을 때는 스크램을 그대로 갖다 쓰기에는 또 무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소프트웨어에서 성공한 프로젝트 관리 방식이니까 배 만들 때도 그러면 다 스크럼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뭔가의 그런 환경이 다르니까 그대로 갖다 쓰려고 했더니 이런 점들에서 굉장히 좀 약간의 이슈가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단점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갖다 쓰려고 했더니 좀 뭔가 좀 힘들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지금 현재 여러분의 환경이 프로젝트 환경이 CCPM 환경이라면은 나는 CCPM을 계속 그대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옆에서 스크럼으로 에자일로 성공했다 어쩌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 말고 저로 한번 가볼까? 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다만 그런 어떤 아까 그 두 가지의 요소 그게 뭡니까? 뭔가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 그 다음에 자원을 좀 더 재배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돌파하려는 자세 이러한 부분들을 CCPM에 접목을 시켜서 갖다 쓰면은 CCPM이 훨씬 더 잘 되고 이렇게 갈
갈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가 적어놨는데 제가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즘에 뭐 스크럼도 조금 더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면서 해놓은 그런 문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1, 2년 전부터. 거기 있는 문헌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한 건데, 아무튼 그대로 갖다 쓰기에는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 또 그 스크럼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말을 하면 그 문헌에 그렇게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 그거 우리 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막상 그 리얼리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영자 관점의 정보 우리 다 두고 있다. 근데 경영자는 그 부분에서 만족하지 않는 게 아까 우리 박준우 씨도 이야기했어요. 언제 끝나냐 그러면은 아니 요번 스프린트 한번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이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경영자는 답답한 거지. 아니 그거 말고 날짜 대봐. 그러니까 아니 그거 대기는 좀 그렇고 요번 스프린트 한번 해보고 피드백하고 회고해서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경영자는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뜻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끝내라는 이야기 같은데 잠깐 5분만 더, 한 5분 더 걸리는데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CCPM에 스크럼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오케이. 아까 요 태스크가 에자일 환경이라고 봅시다. 네? 에자일 환경. 변동성이 많은 태스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CCPM 네트워크에서 이게 에자일 환경이라면은 사실은 그 스크럼 방식을 좀 많이 활용하면 됩니다. 왜냐? 스크럼 방식은 납기에 대한 큰 어떤 컨셉이나 어떤 그 구성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없더라도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 버퍼가 그것을 커버를 해주니까 스크럼 방식을 굉장히 많이 갖다 써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에자일 환경이야. 근데 이게 너무 늦어지고 아주 기약이 없으면은 요거에 영향을 미치고 요게 늦어지고 요게 늦어져 가지고 상당히 이 전체 프로젝트가 늦어지는 데서 대책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납기 인식이 부족하거나 조금 한다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는 스크럼을 그대로 쓰지 말고 뭔가 스크럼을 좀 변형을 해서 버퍼 같은 걸 두어가지고 적용을 하면 어떠냐. 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아까 저기 번다운 차트 이야기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번다운 차트는 이겁니다. 뭐예요? 스프린트를 한번 할 때마다 앞으로 며칠 남았다 해서 여기까지 마치자 해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쓰고 있는 번다운 차트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버퍼를 두고 번다운 차트를 그려가자. 버퍼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목표로 하고 버퍼를 이만큼 두는 거예요. CCPM에서 하는 버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해보니 그 다음 스프린트를 했더니 남아있는 게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추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쯤 끝나겠구나 예상이 되면은 사실 버퍼가 이만큼 침투가 된 거죠. 이제 이 CCPM에 전혀 생소하신 분은 이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를 목표로 삼지 말고 여기를 목표로 삼고 이만큼의 여유를 두면서 진행되는 과정에 맞추어서 이거를 보면서 어쩐다고? 이거는 확실히 맞추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맞추자 그렇게 해서 스크럼을 진행하지 말고 여기를 목표로 맞추되 뭔가의 변동성이 더 있다고 했을 때는 버퍼가 커버해 주니까 여기를 하고 그 대신 이거는 맞추자. 이제 그게 조금 변형된 하나의 스크럼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것을 쓰면은 이런 것도 커버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멀티 프로젝트 환경에서 어떠냐? 이제 멀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버추얼 드럼이야. 그러면은 버추얼 드럼과 버추얼 드럼 사이에 뭔가 이 드럼 버퍼에 해당되는 스크럼 버퍼를 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스크럼 형식으로 가져가. 에자일 방식으로. 가되 아까처럼 그런 수정된 번다운 차트를 쓰면서 납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되 그래도 이제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스크럼 버퍼 같은 것을 더 감안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준다든가 아니면은 사실 이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스크럼 버퍼를 여기다가 충분히 주면은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CCPM 환경에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스크럼을 적용할 거냐 지금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만약에 버추얼 드럼이 이런 쪽에 있지 않고 앞단에 있다고 말이야. 앞단에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태스크들을 잘 자란 태스크들을 전부 한데 모아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여기서 스크럼을 적용하면은 이게 진행을 빨리 시켜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쪽 프로젝트가 더 진행이 빨리 되면 이걸 스타트 시키는 거야.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그래서 리소스를 어떻게 재배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싱글 프로젝트하고 멀티플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하면 스크럼이 적용이 될 수 있겠는가 그거를 지금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지금 이런 일을 해봤더니 딱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 지금 사실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저도 없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다만 이런 어떤 개념으로 뭔가를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케이스 두 개를 간단하게 한번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공작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신제품 개발을 위한 단축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한 팀이 시작부터 완료까지 담당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담당을 해요. 근데 외부, 뭐 시장, 또 경영층도 하나의 그 프로젝트 담당자로서는 외부가 될 수가 있어. 여기서 자꾸 사양 변경을 시켜. 요구사항이 바뀌어.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그 신호등을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의 아까 말했던 데스크 뭐예요? 아까 그 간판 쓰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각 프로젝트마다 어떤 그 진행 상태, 완료됐고 해야 될 것 있고 뭐 등등을 이런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신호등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의 프로젝트의 진행 상태를 알려주는 하나의 데스크보드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하나의 어떤 태스크 부분이 이런 상세 설계 단계가 이런 어떤 자잘한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이런 태스크들을 어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줄 거냐. 이제 이런 신호등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 스크럼에서 썼던 뭐 그런 것하고 거의 유사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유사. 그래서 뭐 스크럼 미팅을 하듯이 날마다 미팅을 해서 이런 걸 봐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스크럼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되겠다. 지금 이거는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는. 그러니까 말은 좀 다르지만은 컨셉은 비슷하다고 말이에요. 변동성에 대응해서 자원을 유연하게 배분해가지고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 여기는 고객 요구사항에 맞춰서 개발 계획을 수행을 해요. 근데 고객 요구사항이 불명확하고 변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하는데 여기서 넘겨주는데 그냥 약간 미확정돼도 이쪽으로 토스를 해 넘겨줘. 그러면 이 개념 설계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미확정 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개념 설계를 해야 돼. 그리고 한 팀이 이 개념 설계를 하면 여기서는 이쪽으로 뿌려줍니다.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그러면은 그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팀이 처음부터까지 이것도 쭉 가. 개념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근데 변동성이 많이 있잖아요. 사양도 확정이 안 됐고 고객 요구는 달라질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방식으로 개념 설계 단계를 버추얼 드럼으로 지정을 하고 개념 설계 팀을 해서 이 세 개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팀이 어떤 개념 설계든지 다 커버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단계가 이렇게 줄어들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계속 이런 그림이 적용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갔냐? 요거를 한 팀으로 만들어서 한 팀이 전체를 지금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갔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진행을 시킬 거냐? 예자일 방식으로 하면은 이 단계가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CCPM이지만 거기에 그런 것의 중요한 장점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시킬 때에 상당히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 조금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한 게 이거 스크럼을 얼마나 내가 공부를 해야 되냐. 근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공부해도 CCPM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더라. 그런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왜? 이미 하고 있는 상당 부분이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